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한 도쿄행 비행기. 25명의 학생 단체석에서 갑작스런 비명과 함께 집단 구토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기장은 가장 가까운 인천공항으로 긴급 비상 착륙을 요청했죠. 사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미개한 아시아 공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잠시 비행기가 활주로에 멈춰서는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의료팀은 저의 오만한 생각을 산산조각 냈죠. 과연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단 56분 만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이 기적 같은 사건의 전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56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11시간 비행 중에 갑자기 학생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뒤퐁입니다. 에어프랑스에서 15년간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파리 도쿄 노선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가장 긴박했던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쿄행 AF275편이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한 지 정확히 11시간째였습니다. 기내는 장시간 비행의 피로감으로 가득했고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25명의 일본 대학생들도 대부분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기내를 둘러보며 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륙을 1시간 남짓 앞둔 오후 2시경 갑자기 뒷좌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19세로 보이는 일본 학생이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즉시 구급 키트를 챙겨 그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 학생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체온을 재어보니 38도가 넘었고 맥박도 불규칙했어요. 잠깐만요. 의료진에게 연락할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 줄 앞에 앉아있던 또 다른 학생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통로에서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으로 15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봐왔지만 이렇게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동료 승무원 마리에게 즉시 알렸습니다. 말이 응급 상황이야. 학생 둘이 동시에 아프기 시작했어. 뭐? 두이 형이? 응. 그런데 뭔가 이상해. 증상이 너무 비슷해. 마리는 곧바로 기장실에 연락했고 저는 구토한 학생을 도우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 학생도 심한 복통과 오한을 호소했어요.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유학생 그룹에서 세 번째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20세 여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좌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상해. 왜 하필 일본 학생들만?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체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꼈어요. 기내 의료 키트의 체온계로 확인한 결과 세 학생 모두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복통, 구토, 오한 등 유사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들과 함께 응급처치에 들어갔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기장님,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요. 3명이나 동시에 같은 증상을. 기장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알겠다. 일단 의료진 준비하고 비상 착륙 가능한 공항 확인해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네 번째 학생이 쓰러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모든 승무원이 깨달았어요. 25명의 유학생 중 벌써 4명이 거의 동시에 같은 증상으로 쓰러진 거니까요. 저는 그 순간 15년 승무원 경력 중 가장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개별 응급 상황이 아닌 뭔가 더 큰 문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기내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아직 멀쩡한 유학생들의 표정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일부는 자신들도 똑같이 될까봐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 승무원팀은 신속하게 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기장은 이미 관제탑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저와 동료들은 환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응급처치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런 집단 발병 사례는 제가 받았던 그 어떤 응급훈련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도쿄행 AF275편에서 첫 번째 학생이 쓰러진 지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5번째 학생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구토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앞서 쓰러진 학생들보다 증상이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으며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죠. 동료 승무원 마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클레어, 여기도 한 명 더. 6번째였습니다. 이제 객실 전체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승객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유학생 그룹 중 아직 멀쩡한 학생들의 표정에도 공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똑같이 될까요? 유학생팀을 인솔하는 다나카 교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저도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저희는 즉시 응급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고 수분 보충제와 해열제를 나눠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7번째, 8번째, 순식간에 9번째 학생까지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열, 복통, 구토, 오한.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듯 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저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25명 중 거의 절반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기장실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관제탑의 의료 응급 상황을 보고하고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합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나 멀미가 아니라 집단적 이상 증세라는 것을. 뭔가 체계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장님, 목적지를 어디로 변경하시나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도쿄보다 1시간 가까워요. 인천공항. 저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아시아의 공항에서 이런 응급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10번째, 11번째 학생이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이제 유학생 25명 중 거의 반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객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을 위로하려 했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집단 발병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기장은 곧바로 관제탑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의 대응은 생각보다 신속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낯선 아시아 공항에서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12번째 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25명 중 정확히 절반인 12명이 거동불가 상태였어요. 나머지 학생들도 불안에 떨며 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착륙을 준비하면서 저는 환자들의 상태를 재점검했어요. 총 12명의 학생 중 3명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고 5명은 지속적인 구토로 탈진 증세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4명도 고열과 복통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가장 심각한 상태였던 첫 번째 환자, 사토 유키라는 학생은 체온이 39.2도까지 올랐고 맥박도 분당 120회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탈수로 인한 쇼크 증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어요. 다나카 교수님은 이미 일본에 있는 학부모들과 대학 당국에 연락을 시도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기내에서는 통신이 제한되어 제대로 된 연락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책임감이 역력했어요. 나머지 13명의 학생들도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들도 같은 증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고, 일부는 이미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가벼운 패닉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18세 타카하시 미유 학생은 계속 울음을 터뜨리며 집에 가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일을 당한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앞섰어요. 언어 장벽도 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떤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여전히 12명의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나머지 학생들도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언어 장벽과 낯선 환경이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유럽의 주요 공항들과 달리 아시아 공항의 의료시설이나 대응 체계가 어떨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기체가 살짝 흔들렸고 의식이 있는 학생들이 불안해했어요. 다나카 교수님도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료진이 준비되어 있을지, 언어 소통은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저 역시 교수님을 위로하려 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착륙 후 게이트 12번으로 향하는 동안 저와 동료 마리는 서로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공항들과 달리 아시아 공항의 응급상황 대응력에 대한 의구심이 컸거든요. 하지만 게이트에 도착한 순간 우리의 걱정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이미 공항 직원 3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미리 준비된 것처럼 말이죠. 한국인 직원 중 한 명이 완벽한 영어로 다가와 자신을 인천공항 의료대응팀 조정관 이민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발음도 또렷했고 표정의 당황이나 우왕좌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현재 환자 수를 묻는 질문에 저는 12명이 심각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증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저는 고열, 복통, 구토, 오한이며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민수 씨는 지체 없이 무전기를 통해 의료팀의 집단 발병 의심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환자 12명, 고열과 소화기 장애 증상, 게이트 12번 즉시 출동 요청.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마치 이런 상황을 수십 번 겪어본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휠체어 여러 대를 가져왔고 3번째 직원은 태블릿을 들고 학생들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친 일본 학생들이라는 다나카 교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나이대와 기존 병력 유무까지 체계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이들은 분명히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매뉴얼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휠체어에 옮기기도 전에 이민수 씨가 의료팀이 3분 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유럽의 공항에서도 의료팀이 오려면 최소 10분은 걸렸거든요. 인천공항은 응급상황 발생 시 3분 내 현장 도착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당연하다는 듯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동료 마리와 눈을 마주쳤고 우리 둘 다 같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민수 씨는 스문의 시간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으며 공항 내 어느 지점이든 3분 내 도달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이런 체계를 갖춘 공항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의료 카트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2분 50초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의료진 4명이 장비 카트를 밀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3분 내 도착이라는 말이 정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민수 씨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확신은 진짜였어요. 정말로 3분도 되지 않아 멀리서 의료 카트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정확히 2분 50초가 지났을 때였어요. 하얀 유니폼을 입은 의료진 4명이 각종 장비가 담긴 카트를 밀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단순히 시간을 지켰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마치 미리 연습된 드릴처럼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팀의 현장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태블릿을 들고 즉시 학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체온, 맥박, 혈압을 동시에 측정하면서 각 학생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학생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빨간색은 긴급, 노란색은 중간, 초록색은 경증. 복통이 가장 심하고 의식이 흐릿한 학생 3명에게는 빨간 스티커가, 구토와 고열은 있지만 의식이 명료한 학생 5명에게는 노란 스티커가,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인 학생 4명에게는 초록 스티커가 붙여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응급 상황을 봐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신속한 트리아지 과정은 처음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된다는 거였어요. 한 의료진은 빨간 스티커 학생들에게 즉시 수액을 연결하기 시작했고, 다른 의료진은 노란 스티커 학생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또 다른 팀원은 초록 스티커 학생들에게 경구용 전해질 용액을 나눠주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팀장이 다나카 교수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학 용어를 쓰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현재 상황과 치료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어요. 집단 식중독 의심이며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주요 문제이고 적절한 수액 치료와 약물 투여로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치료 효과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빨랐다는 거예요. 수액이 연결되고 항구토제가 투여되자 불과 15분 만에 첫 번째 학생인 사토 유키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했던 학생도 의식이 또렷해지며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동료 마리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다수 환자 상황에서 이 정도의 질서와 치료 효율성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의료팀장이 30분쯤 지났을 때 다나카 교수님께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학생의 상태가 안정화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전원 회복 가능하다는 진단이었고, 심지어 예정된 항공편 탑승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한국의 모든 공항이 이런 수준일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공항보다도 뛰어난 의료 대응 시스템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 연주 같았어요. 빨간 스티커를 받은 3명의 학생들에게는 즉시 2개의 수액 라인이 연결되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생리식 염수가, 다른 한쪽으로는 전해질 보충액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의료진은 수액 속도까지 개별적으로 조절하며 각 학생의 탈수 정도에 맞춰 치료했습니다. 노란 스티커 학생들에게는 단일 수액성과 함께 항구토제가 투여되었어요. 구토로 인한 추가 탈수를 막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동시에 혈중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검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초록 스티커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경구 보충 요법이 적용되었어요. ORS라고 불리는 경구용 전해질 용액을 조금씩 자주 마시도록 지도받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수액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계속 받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모든 치료가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진끼리 긴 상의를 하지 않아도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경험해 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치료 시작 후 정확히 20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였던 사토 유키 학생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의식이 흐릿하고 계속 신음소리를 내던 학생이었는데 말이죠. 의료진은 즉시 그 학생의 활력 징후를 재측정했습니다. 체온은 37.2도로 떨어졌고 맥박도 안정화되었어요. 혈압이 역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위험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바뀐 거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학생도 연이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구토를 심하게 하던 학생들도 항구토제 효과로 증상이 멈췄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팀장이 중간 점검을 위해 각 학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빨간 스티커 3명을 모두 노란 스티커로 변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미였죠. 40분이 지났을 때쯤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란 스티커 학생 5명 중 4명이 초록 스티커로 바뀌었어요. 이제 경증 환자가 된 거죠.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니까요. 50분쯤 되었을 때 의료팀장이 다나카 교수님께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 12명 중 10명이 완전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고 나머지 2명도 1시간 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예정된 도쿄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3시간 늦었지만 학생들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의료진의 모습이구나.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 말이에요. 15년 승무원 경력 중 이런 완벽한 의료 대응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의료적 처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의료 서비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한 간호사가 전해질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천천히 조금씩 마시라고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이지만 마치 보살피는 가족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가장 어린 학생인 18세 타카하시 미유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을 때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일을 당해서 무섭고 부모님이 그리웠던 거죠. 그때 한 의료진이 다가가서 그 학생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업무 매뉴얼에는 없었을 행동이었지만 그 진심 어린 모습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습니다. 걷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동 카트까지 준비되었어요. 휠체어 대신 더 편안한 이동수단을 제공한 거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환자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공항 운영팀의 대응도 놀라웠어요. 의료팀과 별도로 항공사 직원들이 도착해서 즉시 의료진과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회복 속도에 따른 탑승 일정 조정, 좌석 재배치, 특별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우선 탑승 준비 등이 실시간으로 논의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서로 다른 조직이지만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팀은 환자 상태를, 공항팀은 운영 상황을, 항공사팀은 항공편 정보를 각각 공유하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한 공항 직원이 다나카 교수님께 다가와서 학생들을 위한 임시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의료 처치는 끝났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어요. 그 휴식 공간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인천공항 직원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호기심을 갖고 쳐다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선을 차단해 주었고 학생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했어요. 휴식 공간에는 이미 따뜻한 차와 간단한 죽,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과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중독으로 고생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의료진 중 한 명이 각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주의해야 할 음식들,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 그리고 만약 증상이 재발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들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설명을 일본어로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다나카 교수님이 감사 인사를 드리려 하자 의료팀장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을 경유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런 일로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매뉴얼대로만 했다면 의료 처치만 하고 끝났을 텐데 이들은 그 이상을 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1곱장 시스템이 살아있는 공항. 휴식 공간에서 학생들이 안정을 취하는 동안 저는 다나카 교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속도라면 예정된 비행기를 놓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의료팀의 예측대로라면 2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이동 가능한 상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휴식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위급했던 사토 유키 학생의 얼굴에 완전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구토를 심하게 하던 다른 학생들도 스스로 몸을 일으키고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모든 학생의 상태를 재확인했습니다. 체온, 맥박, 혈압 모두 정상 범위였고 탈수 증상도 완전히 해소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 스스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은 학생들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웃음소리까지 들려왔어요. 공항 운영팀에서는 이미 항공편 재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도쿄행 다음 편으로의 좌석 확보, 수화물 재처리,
그리고 필요시 의료진 동반 탑승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살아있는 공항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탑승 가능 시간을 최종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료진의 최종 승인만 받으면 언제든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원래 예정보다 단 2시간 늦은 일정이었습니다. 의료팀장이 다나카 교수님께 최종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여행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고 비행 중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만 도착 후 하루 정도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당부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게이트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인천공항에 또 다른 배려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탑승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경로로 안내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2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동이 불가능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걸어서 게이트까지 온 거니까요. 탑승을 앞두고 다나카 교수님이 인천공항 직원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학생들도 하나하나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때 한 공항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시라고, 그리고 한국에도 다시 방문해달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몇 시간 전의 편견과 의구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감동과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서비스의 모습이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는 것. 인천공항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8장 56분의 결론과 새로운 기준. 도쿄행 항공편에 탑승하면서 저는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증상을 보인 시점부터 마지막 학생이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까지 정확히 56분이 걸렸어요. 56분. 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12명의 학생이 집단으로 쓰러져 거동불가 상태가 되었다가 완전히 회복되어 스스로 걸어서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거니까요. 학생들이 좌석에 앉는 모습을 보며 다나카 교수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쓰러졌던 사토 유키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다면서 무서웠던 상황이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18세 타카하시 미유 학생도 처음엔 무서웠지만 의료진들이 너무 잘 돌봐줘서 안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56분의 경험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저는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공항을 경험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런던 히드로,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스키폴. 모두 훌륭한 공항들이었지만 오늘 인천공항에서 본 것은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히 시설이 좋다거나 서비스가 친절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대응력과 시스템의 완성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3분 내 의료팀 도착, 체계적인 트리아지 시스템, 다부서 간 완벽한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배려까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긴 회의나 상의 없이도 각자 해야 할 일을 척척 해나가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품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아시아 공항이라고 해서, 한국 공항이라고 해서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공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천공항의 56분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위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다루는 방식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공항보다 완벽했어요. 인천공항은 단순한 환승지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생명을 지켜내는 든든한 안전망이었어요. 동료 말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비행 내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승무원 동료들에게도 이 놀라운 경험을 꼭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모두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받은 주의사항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일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승무원으로서 저는 이 56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제게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 누군가 아시아 여행이나 경유지에 대해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인천공항을 추천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놀라운 56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어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실화 기반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